제가 어제 약간 이제 화를 냈죠. 일단은 전북지사 경선이 이건 진짜 개판 5분 전이에요. 뭐 50.5대 49.5, 뭐 1%가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뭐 딱 붙는 1%가 아니라 0.1%를 이겨도 이긴 건 이긴 거죠. 그 경기 자체가 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라면, 공정한 시합이었다라면, 51%를 이기건 0.1%를 이기건 한 표를 이겨도 이긴 건 이긴 거예요. 경선이 공정했다면. 근데 문제는 전북지사 경선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불공정한 경선이 진행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 이원택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거를 전화 두 통 걸고 무혐의 처분한 중앙당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게다가 여론조사 응답률이 50%가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나오고, 누가 봐도 신뢰하기 힘든 이런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그 차이가 1% 차이였다라면 이거는 유권자들의 선택권, 당원들의 선택권을 왜곡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 도대체 우리 친명 의원들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정청래가 개판을 치고 있는데, 아니 친명 의원들이 100명이 넘잖아. 공소취소 모임에 이름 올린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물론 뭐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해도 뭐 당대표를 뭐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당대표를 쫓아낸다든지 그런 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전달을 할 수 있잖아. 아무리 정청래가 그 아나무인이라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제대로 된 감찰도 진행을 안 하고 그 지사 후보를 확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역시 제가 좀 얘기를 해야 우리 친명 의원들이 움직이십니다. 오늘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 그 최고위원 3인방,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제 강력히 항의를 했고, 이 방송 저 방송 다니시면서 오늘 뭐 이현주 최고위원은 이제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에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죠? 강두구 최고위원은 경향신문에 유튜브 방송에 이제 출연을 했더라고. 그 목소리를 내야죠. 그거 지 멋대로 하는 거잖아. 이런 불의를 보고도 그냥 못 본 척하는 게 그게 뭐 당의 단합입니까? 그리고 저는 당에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도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선거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시점에 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웬만한 건 그냥 덮고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문조털레율을 까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는 거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 사태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커플링이 됐어. 그래서 문조털레율을 까야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된다니까. 친문하고 선긋기를 하는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여줘야, 야 이거 뭐 정청래가 또 당대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리면 뉴 이재명들이 역시 민주당 못 믿겠다 이러면서 선거 때 등 돌릴 수 있어요. 저는 선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친명과 친문이 나를 세우더라도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싸워도 된다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싸워야 오히려 뉴 이재명이 늘어납니다. 뉴 이재명이 민주당을 찍어요. 그래서 이거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게 정치 공학이 이제 정치 방정식이 바뀌었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정치 문법이 싸그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변화를 해야 돼요.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래서 오히려
정청래 지도부하고 친명 의원들이 나를 세운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게 없다.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잘못된 게 있으면 물론 무조건 싸우면 안 되지. 근데 잘못된 게 있을 때 지적을 하고 나를 세우고 그것이 공론화되고 민주당이 이전과는 다르구나 라는 하는 모습을 정청래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민주당 안에 다수는 정청래하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자꾸 목소리를 내줘야 그 뉴 이재명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낡은 문법을 버려야 된다. 지금은 오히려 나를 세우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강덕구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친명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아주 정청래가 황당무계한 행동을 합니다. 이걸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심은 당원 당규로 보장된 출마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억울한 컷오프, 낙하산 공천, 개파 정치, 부당한 배제 없는 사무 공천을 하겠다고 당대표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민주당의 원칙이고 그리고 본선 승리의 필요 조건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안호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후보에게도 사무공천 원칙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억울함이나 부당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치의 의혹이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천 결과에 전북도민들과 당원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천에서든 탈락자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억울하게 컷오프되고도 당을 위해서 더 컷 유세단을 이끌었던 정청래의 사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하고 알량한 사익을 위해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면 당원으로부터 지지자들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표께서 회의를 폐의하시겠습니다. 네, 박규환 최고위원의 피토하는 저 사자후를 들으면서 영남 지역에서 전략적 배려에 의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은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또 받아들인다면 굳이 단식할 필요도 없겠죠. 바로잡기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것은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삭발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지금 계시는데요. 저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심정은 그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당 지도부가 다시 재감찰을 하고 이 재감찰을 제대로 하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부실 때문에 그래서 단식이라도 하고 삭발이라도 하고 해서 이런 결의를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삭발을 하려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제가 단식을 통해서 우리 당에 정말 간곡하게 절실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 심정 내가 제대로 대변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의 발언을 여러분들이 참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네요. 저는 다 떠나서 뭐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심 요청을 하는데 이거를 당에서 당연히 뭐 수용을 해야죠. 재심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재심하고 또 무혐의 할 거 아니야. 아니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오늘 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식사비 대납 의혹 이원택 의원 경찰에 추가 고발을 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무조건 지금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게 뭐냐면은 식사비 대납 의혹도 일단 수사 대상이고 이게 이제 처벌 유죄로 인정되게 되면은 당연히 지사직을 내려놔야죠. 당선이 되도록. 근데 이게 확정인 게 뭐냐면은 허위 사실을 이미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거짓 진술한 게 확인이 됐어. 그러니까 두 가지 거짓 진술이 확인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원택 후보가 본인이 끝까지 안 있었고 그 자리에서 중간에 나왔고 본인의 밥값은 본인이 결제를 했다라는 이제 두 가지 그 자리를 떴다라는 거 하나, 그 자리를 끝까지 안 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값을 식비를 자기 건 자기가 계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증거가 나왔어요.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 참석자들하고 술자리가 다 끝난 다음에 단체 사진을 찍는 그 찍힌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이미. 그러면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한 거야. 그럼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술자리에 계속 있었고 술값도 내가 계산했고 이렇게 내가 계산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 계산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민주당 감찰에서 징계가 결정날 가능성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원택 후보는 후보 자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공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원택 후보는 도지사직을 내려놔야 될 상황이 저는 거의 99%라고 봐. 그게 이제 고발이 된 거예요 오늘. 식사비 대납 의혹만 고발이 된 게 아니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까지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건 100% 날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사직을 바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633이죠. 1년 안에 선거법 관련된 재판은 1년 안에 끝나는 게 지금 법원에 관례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거 또 보궐선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전북 도민들은 이게 뭡니까 이게? 보궐선거 하기 위해서 이번에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당해서 그냥 밀고 나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은 있을 수 있어 저는. 근데 참, 오늘 저 장면을 보고 제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박규환, 그 정청래가 이제 뽑은 그 저는 뭐 간신의 어떤 표본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 박규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발언을 하는데 그래 뭐 승복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거기다 정청래가 예전에 무슨 컷오프를 당했는데 이게 무슨 어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아니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빨아주는 걸 그것도 언론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막 낯이 뜨겁더라고 낯이. 아니 정청래를 굳이 인용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저는 무슨 뭐 삼국지 보는 줄 알았어. 삼국지에 나오는 그 환관 십상시를 보는 줄 알았어요. 막 창피한 거야. 이 국민의힘에서도 저렇게는 안 해요. 정청래님이 선당 후사의 막 화신인 거예요. 안 창피합니까 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저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리고 다 떠나서 정청래는 거기다 대고, 예? 와, 최고위원을 자기가 잘 지명을 했다. 사자후래? 무슨 사자후야, 그게? 조용히 말했는데? 아니, 사자후라는 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사자후지. 어? 야, 이 정청래 개새끼야! 이런 게 사자후죠. 아니, 뭐, 박규환, 그 한자도 내가 볼 때는 무슨 제대로, 하여튼 무식한 거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니, 사자후라는 단어가 거기 맞아요? 뭐, 예컨대 무슨 촌철살인, 뭐 이런 표현을 썼다면 모르겠어. 아니, 그냥 조용히 얘기하고 있더만. 그 무슨 사자후야, 그게. 아니, 그러면서 자기 빨아주는 사람을, 와, 그, 폭군과 성군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폭군과 성군의 차이가, 성군은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폭군은 간신배들의 사탕발림을 귀담아 듣는 게 폭군이잖아요. 그래서 폭군은 언제나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가 전형적으로 지금 폭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서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렇게 견해가 갈릴 때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한쪽 편을 드는 게 맞습니까? 비공개 회의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공개된 자리에서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생겼는데 그걸 당대표가 이분 너무 훌륭하다. 와, 이분 사자후야. 와, 이분을 내가 최고위원으로 지명했어. 와, 나는 천재야. 난 너무 잘했어. 아니, 이런 얘기를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수준이 어떻게 저런 지경까지 수준이 떨어집니까? 아, 진짜 창피한 거예요. 이건 다 떠나서. 아니, 저런 꼴을 보고도 참 정청래 빠는 민주당 당원들은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싶어요. 진짜 이건 어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수준의 그런 장면을 전국에 이게 생중계가 된 겁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그건 정청래가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저 전북지사 공천이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이대로 진행이 되면은요, 이건 100% 내년에 보궐선거해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이거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논란이 됐는데, 그거를, 공천을, 무리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내년에 보궐선거를 하게 돼봐요. 그리고 나중에 보궐선거 해가지고, 조국당 주려고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보궐선거 해가지고 야, 우리가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우리 후보 안 낼게. 그래가지고 내년에 조국당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지가 연임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그죠? 당대표 선거 끝나고 일부러 문제가 많은 후보를 공천을 해가지고 당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조국당하고 합당해서, 그죠? 정청래가 연임이 되면은 조국당하고 합당하고 합당 선물로 전북지사를 주려고 그러나 보네. 전북지사 최강욱? 그런 거야? 전북지사 최강욱이, 최강욱이구나. 최강욱이 이제 징계 풀릴 거 아니에요. 보궐선거 하면은. 그래서 최강욱을 전북에 공천하려고, 전북지사로 최강욱을 꽂아주려고 합당 선물로. 뭐 그런 겁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미, 지금 정청래 지도부는 공정성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공천을, 어떻게 당원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도 귀 딱 닫고, 내가 옳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뭐 강덕구 의원이나 오늘 이현주 의원도 이슈 전파사 나와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좀 언급을 하시던데, 여기서 자, 공천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호락호락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 끝까지 문제 삼아가지고 이거 당대표 선거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는 거야. 지금 호남 선거에 대해서 우리 많은 당원들이 걱정하는 게, 물론 호남에서 좋은 인물들이 공천이 돼서 호남 발전을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호남 지역에 정청래가 그냥 목숨 걸고 청래
뭡니까? 예? 똘마니들을 공천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지금 시장과 지사로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이유가 결국은 당대표 선거 때 호남 지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호남의 조직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천 결과와 상관없이 예, 확실히 이거는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 예,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공천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친명 의원들 문정복이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천 받기 싫으냐고. 예, 친명 의원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본인들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매듭 짓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제가 한번 좀 알아보겠다. 그 당비 지출 내역, 당의 지출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 좀 수상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타 항목, 기타 지출 항목이 무려 이제 101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너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려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찾아봤습니다. 결산 내역서를. 그런데 삭제가 됐더라고.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새. 방송 끝나고 이제 오늘 오전에 이거 제가 한번 지출 내역서를 한번 들여다보고 이게 정당한 지출이었는지 아닌지 한번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회계 그 자료를 다운을 받으려고 들어가 보니까 안 나와요. 삭제가 됐어. 아, 이거부터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정청래가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정청래 당비 101억 원 낭비 주장에 대선 대출 상환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다 떠나서 당원들이 오늘 이제 본인의 SNS에 이런 건 진짜 빨리 올려요. 대통령께서 이스라엘과 문제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다른 의원들은 SNS에 글을 많이 써가지고 대통령님 응원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거는 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본인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바로 SNS에 썼더라고. 그래서 민주당 101억 원 낭비 우는 이는 대선 때 대출 후 대선 후 상환한 것입니다. 마치 제가 마음대로 낭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 이런 악의적인 공격에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겁니까? 정청래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다운을 못 받았어요. 그 왜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은 자료를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원문 자료는 못 찾았고요. 오늘 덕후 가보니까 우리 코다리가 명탐정 코다리가 명탐정 코난이 아니고 명탐정 코다리가 이렇게 회계 자료를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체 내용은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분은 좀 보신 것 같아. 그래서 명탐정 코다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회계 자료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니까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6월 3일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 기간까지의 지출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입에 차입금이 100억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니까 차입을 했겠죠. 100억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항목에 보면은 그 밖의 경비.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 밖의 경비가, 13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2025년 6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6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게 분기별로 나오는 거니까요. 3, 4분기하고, 4, 4분기, 이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차입금이, 요 기간에 차입금이, 0원인데,
그 밖의 경비가 100억 9,500만 원. 그 밖의 경비가 100억 9,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요건 이제 6월 24일부터 12월 30일이니까 요건 같은 내용인 거예요. 예, 그 뒤에 이제 좀 더 지출한 게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입금이 0원이고 그 밖의 경비가 101억 4,2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차입금이 0원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돈을 갚았다는 얘기죠, 이건. 돈을 갚았는데 다른 지출 항목에 돈을 갚았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요 101억 원이 101억 원이 요 차입금을 제가 볼 때는 갚은 것 같아요. 대출 받은 걸. 대출 받은 걸 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가 주장하는 건 내가 대출금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원을 사실 뭐 자기 맘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당연히 보는 눈이 있었는데.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정당의 수입 지출 총괄표 작성 요령, 그러니까 선관위에 수입 지출 총괄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작성 요령이 확인이 돼 있어요. 자, 작성 요령에 보시면은 은행 이자나 차입금 상환액, 그러니까 부채죠. 이 부채는 과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을 기재한다. 차입금을 다른 항목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 밖의 경비에다 이렇게 포함을 해놨으니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뭐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빚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빚이 있는 거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선 기간에 생긴 빚이에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차입금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생긴 100억이 빚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청래가 빚을 얻은 건 아니야. 대선 때 차입을 받은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야. 대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이 지출 항목을 정확히 명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 이거는 당원들이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밖에 기타 항목이라고 저렇게 뭉뚱그려서 차입금을 포함을 시켜놓으면은 당연히 당원들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벌어진 게 어제입니다. 저도 어제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어제 논란이 벌어졌고 정청래도 이 SNS상에서 이걸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에서 해명을 하면 돼요. 이건 우리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가지고 기타 지출 부분에 우리가 포함을 한 거다. 그래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계 처리 자체가 그거 어설프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선관위에 지출 내역서를 지출 총괄표를 제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으면은 이런 쓸데없는 논란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들이 일을 어설프게 해가지고 논란이 벌어진 걸 가지고 고발을 한대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대.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방기대장 뿡뿡이 하고 정청래가 방기대장 뿡뿡이를 입고 있는 걸 썸네일로 썼는데, 아니 방기는 지들이 낀 거 아니야. 지들이 일 처리를 똑바로 못 해가지고 당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방기는 지들이 낀 거예요. 이게 방귀냐 똥이냐라는 논란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회계 그죠? 결산 내역을 회계 자료를 좀 봐야 되겠다 했는데 회계 자료는 또 삭제를 했어요. 공개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야. 지들이 방귀를 껴놓고 이게 오히려 성을 내는 거 아닙니까?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누가 악의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 갑자기 뭐 지출이 됐다는데, 지출이 100억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악의적인 거예요? 악의적인 게 아닌 거지, 그거는. 그래서 뭐 일단 이건 추정이에요. 그리고 정청래가 해명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갑자기 그렇잖아. 이게 방귀 낀 놈이 성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걸?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거야. 전북지사 경선도 최고위원회에서 그 이상한 간신놀이 하고 있잖아요. 간신 폭군놀이 하고 있잖아. 그것도 사실 저렇게 오버할 게 아니에요. 그냥 당대표가 야 그 재감찰 해라. 재감찰 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그 재감찰 해주면 되지. 그 수용을 하면 되는 거야, 재감찰을. 근데 그게 무슨 경선 불복이야. 저렇게 정청래가 화를 내고 때를 쓰는 거 보니까 저는 전북지사 경선 자체가 그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선 관련해서 뒤에 이제 김어준 문제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호남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을 끼고 공천에 관여를 한다. 김어준이 그런 목적으로 여론조사 털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어.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당대표 시절에 지난 총선 때 이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박지영이 그 국회의원 후보자들 상대로 지난 총선 때 후보자들 상대로 그 마케팅 하다가 그 언론에 공개가 된 적 있잖아요. 그 뭐 유튜브 방송에 나가면 얼마 이런 게 내역서에 견적서에 다 포함이 돼 있었어. 그냥 컨설팅만 한 게 아니고 박시영이 민주당 후보자들한테 그 다 접근을 해가지고 컨설팅 그 상담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무슨 유튜브 방송에 몇 회 이게 뭐 중앙일보인가 해가지고 보도가 돼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후보자 숫자가 많잖아요. 지금 해먹을 게 많다는 거야. 해먹을 게. 지금 광역단체장이 이 정도면은요 기초단체장은 저는 난장판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 내 좀 이런 불법적인 이런 상황이 이 브로커 행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진짜 특별 지시를 하셔가지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명태균 사건 때문에 그 특검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명태균이 했던 짓하고 똑같은 짓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 응답률이 어떻게 50%가 나옵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큰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야 경선이. 응?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질 치면은 2등을 얼마든지 1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경기지사 경선도 지금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응?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걸 덮기 위해서 그 전북지사 경선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회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의 회계 착오야. 이걸 차입금을 대출금을 갚은 걸 명시를 한 거면은 그 밑에 비고란이 있잖아요. 비고란에. 비고란 몰라요? 정 따로 항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없으면은 비고란에 차입금 상환이라고 써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계에 초보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 구멍가게만 운영을 해봐도 아는 사람이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차입금, 대출금 상환이 저는 저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뭐 1, 2억도 아니잖아요 지금. 100억이나 되는 돈을 별도의 항목을 안 만든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들이 회계 처리 잘못해가지고 논란이 생긴 문제를 왜 갑자기 정청래가 방귀 끼고 성내면서 우리 당원들을 겁박을 합니까? 당원들 겁박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악의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러면서 당원들이 회계 감사 당원 주권 민주주의라는 게 무슨 경선할 때 투표하고 1인 1표제가 당원 주권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아니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하는 일 중에, 국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정부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 당 예산 심의하는 게 당원들이 해야 될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저걸 공개하고 당원들 누구나 볼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수백억 원, 지금 민주당 수입 보세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거 다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어? 정청래가 만들어 온 거예요? 어? 민주당 수입. 어? 이게 몇백억이에요. 그죠? 당비만 하더라도, 당비가 얼마입니까? 114억인가요? 14억이 들어와요. 1년이면은 100억에 가깝습니다. 당비 들어오는 게. 국고 보조금이 아직은 많지만은 민주당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1년에 한 달에 수십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내는 당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투명하게 진짜 당과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감사할 권리가 있는 거야. 그게 당원주권 민주주의야. 그런데 본인들이 회계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오해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당원들이 그걸 문제 제기하니까 악의적인 공격이다. 고발을 하겠다.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일단 그 회계 자료 뭐 다시 작성을 하든지 해서 한번 공개를 하고 우리가 이거 회계 감사를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한 달에 수십억씩 당비를 내고 있는데 회계 감사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저도 이 기회에 이제 처음 알았고 이거 이제 철저하게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원들이 이제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된다. 그거 빨리 올려요. 응? 빨리 올리라고. 딴소리 하지 말고 그 회계 자료부터 결산 자료부터 빨리 올리고 그 당원들 누구나 볼 수 있게 그 공개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보고 회계 자료를 보고 차입금을 상환을 한 것인지 정상적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우리 당원들이 한번 다 감사가 돼가지고 한번 감사를 해보자고요. 응? 민주당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 기회에. 그리고 고발하려면 해. 아니 뭐가 무서워서 당원들을 고발한다고 협박질을 합니까?